1. 조선시대 성균관에 대해서 틀린 것. 국립대학 성균관. 1. 문묘, 명륜당, 비천당, 존경각. 존경각은 도서관님. 그리고 동제, 서제에서 양제, 기숙사로 구성되어 있다. 문묘는 공자 제사 지내는 공간이지. 거기에 공자사당인 안에, 문묘 안에 대성전이라는 건물이 있어. 그리고 이 중국의 성인, 조선의 위인 18명을 모셔 동무서무라고 해서 그걸 합쳐서 문묘 이렇게 불러. 그리고 명륜당은 학습장. 그리고 비천당이라는 건물. 옛날에는 1,000원짜리 앞에 이 비천당이 나왔는데 지금은 빠져 있는데 비천당은 학습장인 동시에 시험 보는 장소. 별시 보고 이러던데. 거기가 별시 보고. 그리고 문과 복시도 보고 이러던 장소가 그 비천당이야. 그게. 이 별시란 유명한 임금님이 9월 28일 날 성균관에 오셔서 대성전을 가. 공자사당의 공자 생일날이니까 제자를 지내. 그래 놓고 성균관 학생만을 상대로 쪽지시험을 본다고 그랬잖아. 그걸 뭐라고 그래? 알성시. 이런단 말이야. 그 알성시를 얘기하는 거야. 별시라는 게. 그 장소에. 그게 비천당이야.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 이 순수 유학교육기관으로 성균관 학생들은 일체의 정치적 활동이 금지되어 있다. 이게 예비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치 활동이 활발해요. 정치 활동이 활발하게 돼 있어. 그래서 이 학생들의 이 행동을, 정치 행동을 조선 정부가 중요시 여겼어요. 예? 다 얘기 늘어놓으면 오래 걸리니까 하여튼 그래요. 3. 성균관은 조선시대 최고학부로 생원 진사가 우선적으로 입학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렇지. 15세 이상의 남자로 나이는 생원과나 진사과, 생진과 합격자. 그리고 일부 예외적으로 현직관리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사법학당에 우수한 학생이 취재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고. 그렇지? 그리고 음서의 혜택도 일부 있어. 음서도 들어올 수 있어. 그런 예외 규정이 좀 있어. 일반적인 원칙은 뭐라고? 15세 이상의 남자로 생원과나 진사과 합격자. 이게 일반 원칙이야. 이게. 이제 원칙대로 지켰으면 좋은데 예외가 좀 많아졌어. 4. 정원은 생원과 100명, 진사과 100명, 총 200명이 원칙이고 결혼, 빠진 애들이 뭐 다쳤다든가 본의 아니게 그만둬야 된다든가 뭐 또 안 좋은 일이 생겼다든가 이럴 경우 사학이라는 게 사법학당 얘기야. 사법학당 상도 학생들을 특별시험,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인터뷰, 면접시험, 그걸 취재라고 그래. 특별시험을 통해서 입학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틀린 건 2번 문항이야. 정치활동이 활발해요. 가장 유명한 게 권당이야. 책을 엎는다. 즉 이건 식사거부야. 식사거부. 밥 안 먹고 개기는 거야. 그래 일종의 자해공갈단이 밥 안 먹고 나 죽어? 이렇게 협박하는 거지 뭐. 얼마 전에 황모시기도 했잖아. 그렇지? 밥 안 먹고 단식 뭐 이러면서. 그게 권당이 똑같은 거예요. 식사거부 사태. 문제 2. 다음 가라의 교육기관에 관하여 가, 중학, 동학, 남학, 서학이 있다. 북학만 없어. 이게 뭐야? 사법학당. 서울에 있는 공립학교. 나, 중앙에서 교관인 교수 또는 훈도를 파견한다. 이건 지방 공립학교인 향교. 다 주로 8세에서 15세의 아둥이 모여서 천자문 등을 학습한다. 이건 마을 서당. 마을에는 나, 풍기군수 주세붕이 처음 세웠다. 뭐 사립중고등학교 서원. 이렇다고. 자,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렇게 돼 있어. 가, 사법학당에 관하여 이 학업을 마친 자는 대과를 볼 자격을 얻는다. 이 학업을 마친 자는 대과를 볼 자격을 얻는다. 사법학당을 통과해야 대과를 보는 건 아니야. 그렇지? 그럼 상관없어. 틀린 얘기. 이 대과는 뭐 소과만 거치면 보는 거야. 이게 꼭 저 학기를 맞춰야 보는 건 아니고. 나가 뭐였지? 향교. 평민자제가 입학할 수 없다. 이론적으로는 입학할 수 있어요. 아까 시간 비용의 문제가 걸려서 그렇지. 이 서당에 관하여 봄, 가을에 향음주례를 했다. 봄에 향사례, 활쏘기대 신체를 위해서. 가을에
뛰어난 이 학자를 모셔놓고 술을 대접하면서 예의법을 배워. 그 귀한 말씀을 들어. 그걸 향음질이라고 그래. 이건 어디 가는 거야? 서원에 하는 거야. 누구의 지휘하에? 그 지역의 누구? 유양소 지휘하에. 유양소가 그 지역의 훌륭한 양반님들 아니야? 성리학자들. 유양소 지하에 서원에서 행하는 일. 라, 부목곤연의 하나씩. 이건 향교에 관한 설명이고. 오, 나와 라는 나와 향교, 라, 서원. 향촌사의 교화에 기여할 것이다. 그렇지. 지방에 있는 학교들이니까. 지방공립, 지방사립. 이 얘기란 말이야. 향촌 교화에 영향을 준다. 맞는 건 5번 문항 하나네. 다음 문제 3. 조선 기술교육에 관하여 틀림. 1. 기술학은 주로 평민자들이 배웠으나 의학, 역학은 양반자들도 많이 배우게 된다. 실제 이런 사례가 많아. 일반적으로 평민이장이면 교육이 가능해. 그런데 특히 의학, 역학은 길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역학에는 통역관 시험. 예. 역술학이 아니고 통역관 시험. 양반자들도 많이 들어왔어. 물론 평민자들의 중인이 많지만. 예. 이 조선시대 기술교육은 잡학이라 불렀고 해당 기술관청에서 직접 교육을 담당한다. 의학은 전의가면서 그리고 역관은 사역원에서 이런 식으로. 3. 조선시대 유교숭상, 숭유정책에 따라서 잡학에 대한 천시가 강화했고 따라서 잡학 출자는 고위관리란 당상관, 정산품상 고위관리로 승진하는 경우가 전혀 없다. 국사는 강한 긍정이나 강한 부정은 틀려요. 모두, 전혀, 다 이런 건 틀려. 전혀 없지는 않지. 누가 있어? 허준이. 허준 같은 경우가 있어. 허준은 정산품 하로 정일품 하로. 정일품 상을 이렇게 호칭을 해요. 대광보국 숭록대부 이런다고 뒤에 영의정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붙어. 이게 그런데 이건 아니고 정일품 하가 있어. 정일품 하는 대광자가 빠져. 이게 보국 숭록대부야. 요거로 올리려고 그래요. 허준이를. 그런데 대신들이 강하게 반발해. 아까 얘기한 유영경 같은 노인네가 강하게 반발해. 그래서 결국은 한 단계를 내려서 종일품 상을 줘요. 종일품이면 당상관, 고관이잖아. 허준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돼. 그래서 고관으로 승진 경우가 전혀 없지는 않아. 일부 있었어. 특별한 경우지만. 장영실, 3품까지 올라가고 이런다고. 4. 의학, 율학은 모든 군역에서 가르쳤고 외국어는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학과 중국, 여진학은 주로 평안도에서, 여진 쪽이 찝쩍거리는 동네니까, 외학은 경상도 산부지방에서 주로 가르쳤다. 그렇지. 지역 특색에 맞게 했다고. 틀린 건 3번이네. 4. 조선전기 성리학의 두 가지 해석이다. 각각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가. 근본적이고 이상주의적인 성격으로 근본으로서 리를 강조하였다. 이 대표적인 인물 이황이야. 저게 이황의 표현하는 양식이야. 근본적이고 이상적. 관념적이다 이 소리지. 나 상대적으로 좀 이에 반하여 이 소리야. 상대적으로 기의 역할을 강조하고 현실적이고 개혁적이다. 누구야 이게? 율곡이 기론. 가는 이론, 나는 기론.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황 이 소리야. 자, 맞는 설명을 찾아라. 가. 이가 강조하는 사상 흐름이다. 아니고 이황이 강조하는 논리야. 이 가 주장은 이황 일본 성리학 발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지. 이황 주자서절이요. 주자서절이라는 책. 3. 나 입장에서 서술된 성학피투는 근주 스스로의 성학을, 이건 이황의 성학십도야. 가의 성학십도야. 이게 임난 때 일본으로 건너가. 이게 계기가 돼서 태계여왕의 학문이 건너가. 그 태계여왕의 학문이라는 게 결국 주자서절이라는 책이야. 4. 나의 학설은 율곡이
학설에 따른 이들은 처음에 동인을 형성하였다가 후일 남이 된다. 이건 가에 관한 설명이지. 이왕 쪽에 관한 설명이야. 그래서 합당한 건 2번 문항 하나밖에 없어. 퇴계이왕의 사상은 일본 성리학 발전에 기여한다. 성학 10도가 계기가 돼서 주자서 절여라는 책이 건너가. 해당하는 것 2번. 다음 문제요. 우리나라에 통용되는 천원권 누구? 퇴계이왕. 1. 5만원권 지폐의 추상인물인 신사임당의 아들이다. 이건 율곡이 설명이고. 2. 지폐 뒷면에 그가 거주했던 오죽헌. 이것도 율곡이고. 3. 그의 사상은 외란 후에 일본에 전해져 일본 성리학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일본 학문 발전에 기여를 해. 4. 서경덕의 주기론을 계승. 16세기 중반에 현실적이고 개혁적인 성향을 지녔으며 성학 지배를 조술했다. 이건 율곡 이에 관한 설명이야. 그래서 합당한 건 3번 문항 하나야. 다음 문제 6. 5만원권, 만원권 갖고도 낼 수 있어. 나는 그냥 1,000원권만. 문제 6. 다음 글을 남긴 만언봉사. 만 글자에 가까운 글을 임금님한테 올리는 관리들의 글, 봉사. 얘기요. 경장이라는 건 개혁 얘기야. 한자로. 가보개혁이 원래 이름이 가보경장이라는 거야. 개혁은 만언봉사 누구야 이게? 율곡이에 대하여 개혁론자인. 자, 1. 동호문답을 지었다. 동호대교에서 휴식년을 맞이하면서 동호독서당이라는 데서 동호문답을 지었다. 여기서 유명한 대공수입법을 주장을 해. 동호문답에서. 2. 성학 지배를 편찬하였다. 되죠? 이건 현명한 신하가 군주를 교육하라. 이게 내용이야. 3. 실증주의적 이 시각에 입각한 기자 실기라는 책을 저술하였다. 기자 실기를 썼다는 건 맞아. 그런데 실증주의는 아니야. 기자는 실존 인물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이게. 실증주의적이 아니라 성략적 시각에 입각한 거예요. 관념론에. 좀 나쁘게 표현하면 사대주의적 시각이에요. 4. 전후 9차례 걸친 과거에 모두 장원에서 구도장원군이라 불린다. 그렇지. 조선조의 유일한 인물이야. 13살에 시작해서 29세에 합격을 하는데 대단한 인물이야. 율곡이. 틀린 건 3번 문항. 다음 문제 7. 다음의 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신우란 신돈의 아들로 알려져 있다고. 신우야. 원래 왕우인데 우왕. 신창, 창왕. 우왕과 창왕은 신돈의 자식인데 부당하게 왕위에 있었으므로 여기에서는 세가가 아니라 열전에 넣어 역적 규탄의 대를 밝히고자 한다. 자, 이 책이 뭐냐 이거야. 세가, 열전 이런 말이 나왔네. 고려에 관한 얘기네. 뭐요? 고려사. 이렇지, 고려사. 조선왕조에 편찬한 기전책 써서 고려사 하는 얘기. 틀린 걸 찾으래. 1. 왕들의 업적은 본기에 수록한다. 삼시세끼 이랬지. 삼국사기에는 세가가 빠져. 그렇지. 그리고 고려사는 뭐가 빠져? 본기가 빠져. 세가부터 시작을 해. 왜? 황제국가가 아니니까. 원래 본기는 황제의 업적에 관한 저술하는 파트야. 예? 그러니까 두 개 다 기억하면 혼선이 일어나니까 삼국사기만 기억하라고 했잖아. 삼시세끼. 좀 부정적인 표현이니까. 삼국사기는 세가가 빠졌다. 이게. 15세기 문종 때 국가주도로 편찬했다. 기전체 사서로. 3. 고려 역사를 기전체로 정리한 책이고. 4. 조선왕조의 건국은 합리화하는 시각이다. 그런데 이 시각에 반발해서 김종서를 중심으로 편년체 방식으로 아니다. 대신 중심의 조선왕조 개창의 정당성 하는 책이 1년 만에 나왔다. 저 책은 1451년 문종 때 나오는데 1년 뒤인 1452년에 편년체 역사서인 뭐가 등장해? 고려사를 끊어서 재해석한다 해서 고려사 절유라는 책이 나와. 그래서 절유라는 같이 기억을 해. 문종 때야 둘 다. 자, 틀린 건 1번. 문제 8. 어느 역사서 서문이다. 이 역사서에 관하여 일찍이 세조께서 중간 말주림표 앞에 보시면 서거정대에게 편찬을 명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 서거정 그러면 우리나라의 시모음집 동문선으로 유명하고 또한 성종 때 역사서인 뭐로 유명해?
동국통감으로 유명한 인물이에요. 이 둘 중에 하나겠지 뭐. 그런데 거기 보시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니까 시는 아닌 것 같아. 절의를 중시했고 난신을 성토하고 뭐 이런 표현을 봐서는 그러니까 서거정의 성종 때 뭐 동국통감이라는 역사사에 관한 설명이야. 1. 세가, 지, 열전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건 기전체야. 동국통감은 뭐 편년체고 일명 일기체야. 편년체라는 게. 2. 고려사절의 편찬체제를 정하는 데 영향을 줬다. 고려사절에는 편년체야. 이 고려사절에는 문종 때 나오고 동국통감은 그 뒤 선종 때 나와. 말이 안 되지. 성종 때 나온 게 문종 때 영향을 줄 수는 없잖아. 말이 안 돼. 3. 고조선에서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연대순으로 즉 편년체로 서술하였다. 그렇지. 그래서 최초의 통사다 하는 의의가 있어. 전체 요약서 최초의 통사다. 조선 전기 알아야 할 중요한 역사서가 고려사 그리고 동국통감 두 권이야. 그리고 또한 이 서거정의 동국통감에는 뭐가 있다고? 단군의 건국연도가 실려 있어. 건국기원이라고 하는데 건국연도가. 단군 신화가 있는 건 아니고. 4. 국사편찬위원회인 춘추관을 중심으로 사관의 초안문서 사초, 춘추관 일기인 시정기 등을 종합 정리하여 편찬한다. 이는 조선왕조실록에 관한 얘기. 예? 역사서가 아니고 조선왕조실록에 관한 얘기. 합당한 건 3번 문항 하나야. 다음 문제 9. 역시 역사와 관련해서 다음 역사 서술체제로 편찬된 군주의 통치활동과 신하의 행적을 나누어 기록한다. 군주의 통치활동과 못 본기, 신하의 행적을 나눠서 열전. 관직, 경제, 지리 등에 관한 내용과 뭐 지. 형벌 재판에 관한 건 추관지. 경제에 관한 건 식화지. 이런다고. 지. 그리고 연표가 포함된다. 고려사는 고려 역사를 이 체제로 서술한 대표적 저술이라 할 수 있다. 자, 기전체를 찾아서요. 1. 조선시대 사초 시정기, 이건 실록. 이 태조에서 철종까지 사실에 관한 왕대별 기록이 나온다. 이건 태조에서 철종까지, 뭐 조선왕조실록이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3. 구삼국사를 토대로 유교적 합리주의 시각에 입각해서 기술하였다. 김부식의 삼국사에 관한 기전체 사서죠. 기전체 책을 찾으래. 4. 서거정 등의 편찬, 고조선의 고려말, 이건 편년체, 동국통감이야. 기전체 역사서에서 알아야 할 것은 고려의 김부식의 삼국사기, 조선전기 고려사, 조선 후기는 많아, 기전체 역사서가. 그런데 하나만 기억하라고 했지. 19세기 한춘의 해동 역사. 왜? 500여 종의 외국책을 참고했기 때문에. 한춘의 해동 역사. 그 세 권만 기억하면 돼. 기전체, 왕중심 서술. 해당하는 것 3번. 문제 10. 조선왕조실록에 관하여 맞는 것. 1.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2. 대량으로 간행, 널리 읽히도록 하였다. 맞아요? 대량으로 간행, 널리 읽히도록 하였다. 3. 국왕의 업적 중 모범이 될 만한 것을 뽑았다. 국왕의 업적 중 모범이 될 만한 걸 뽑았다. 이건 뭐라 그래? 국가왕조의 보배를 꼭 귀감이 되는 뭐 국조보감. 이건 널리 읽혔어. 이건. 4. 편년체로 기록되어 있고 춘추관에서 편찬을 담당한다. 되는가? 편년체가 아니야? 조선왕조실록이 편년체 아니면 무슨 체요? 실록체요? 편년체요. 날짜별 소술 한다고. 국사편찬위원회 춘추관에서 편찬을 담당한다. 맞는가? 맞아 틀려? 뭘 애매하기는. 춘추관이 어디요? 국사편찬하는 데야. 그렇지? 왕이 죽으면 이 춘추관을 만들어요. 원래는 평상시에는 왕이 살아있어. 그럼 왕이 얼마 전에 뭐 그런 여사라고 무슨 드라마도 있더만 보니까 평상시에는 임금이 한 말, 대신들이 하는 말을 쓰는 관청이 어디냐면 예문관이라는 데야. 예문관. 근데 왕이 죽으면
실록청이라는 걸 만들어서 누가 주관하느냐? 영의정이 책임자가 돼가지고 뭐 춘추관 주관하에 실록 편찬을 해요. 춘추관 주관하에. 그래서 거기 편년체로 기록되어 있고 춘추관에서 편찬을 담당한다. 춘추관 주관하에 편찬을 담당해. 맞아. 예. 그럼 1.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그렇지. 문화유산은 문화유산인데 기록문화유산이야. 그렇지. 세계문화유산하고 기록문화유산은 다르다니까. 건너면 안 돼. 내가 이렇게 서쪽 입고 간다고 쑥 따라오면 안 되지, 사람들아. 맞는 건 4번 문항 하나야. 문제 11. 최근 한글이 세계 저명한 언어학자들로부터 가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문자로 평가되는 등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다음 중 잘못된. 이게 한글의 우수성이야. 브리트니 스피어스. 호남 향후에 라는 한글 쓴 옷을 입고 있어. 얘가 우리나라 따지면 제정신이 아니지. 호남 출신 사람들로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고향을 생각하는 모임. 이 뜻이요. 이거 얘하고 호남하고 무슨 상관이 또. 얘 딴에는 이게 글씨가 예쁘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게. 얘는 이게 유명한 연예인인데 내가 좀. 베컴. 바르게 살자. 한글이 예뻐요, 상당히. 그래서 이걸 영국 언어학회가 뭐라고 그러냐? 완전 언어라고 그래. 세계에서 유일한.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얘 주먹을 때렸어. 여기 멍이 들었을 거 아니야? 이 멍든 걸 영어로 블랙이라고 그래, 다크라고 그래. 응? 이렇게 멍든 눈이야. 그럼 블랙 아이요, 다크 아이요? 블랙은 지금도 검은색, 이따도 검은색이지. 얘가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됐어? 멍이 안 때려, 이 사람아. 멍이 서서히 가라앉을 거 아니야. 그렇지? 변한다고, 이거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블랙아이라고 안 해. 다크아이라고 그러지. 그럼 검은색 그러면 블랙 이런다 칩다. 그러면 검은틱틱은 어떡할 거야? 그렇지? 근데 한글은 모든 걸 다 완전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어는 완전하게 표현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김소월의 진달래꽃이 노벨문학상을 못 받아요. 왜? 그 진달래꽃의 가장 압축자는 단어가 뭐야? 지뢰박고 아니야. 지뢰박고를 풋! 이러면 느낌이 오냐고. 턱도 없는 소리지. 그 소리야, 그게. 그래서 한글이 세계에서 유일한 완전 언어야. 이게 세계 언어학회가 영국 언어학회에서 세계 언어학자들이 모여서 공인을 했어요. 예? 그게 이 한글에 관한 얘기. 그 소리야, 이게. 다음 중 잘못된 설명. 세종은 1433년에 28자를 창제하셨고 이 반발이 심해서 3년 뒤인 1440년 훈민정음이라는 이름하에 반포한다. 그렇죠. 최만리 같은 사람이 반대했어. 이 세조는 간경동함에서 불교 경전을 한글로 번역하였고 18세기 신경주의라는 학자는 음은, 즉 음문학, 발성, 음운연구소의 훈민정음 운해라는 책자를 발간하였다. 뭐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그런 게다 이런 거예요. 3. 여러분이 잘 모르면 그거 답 아니야. 1890년 서재필이가 최초의 한글신문인 독립신문을 창간하기도 하였다. 4. 일제강점기 전에 조선어 연구에서 가계한날을 제정했다. 일제강점기 전에가 아니지. 조선어 연구에는 1921년 일제강점기에 나왔어. 가계한날은 1926년에 제정을 한 거고. 일제 때. 가계한날이란 오늘날 한글날이야. 그래서 2년 뒤인 1928년 한글날이라고 표현을 바꾸게 된다고. 지금도 한글날이야. 그래서 틀린 건 4번 문항이야. 왜 1, 2, 3은 맞아. 자, 다음 12번.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어느 임금 때? 태종 때. 태종 이방원이 때. 1402년에. 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중화의식이 반영되어 유교적 시각을 가진 훈구파에 의해서 성종 때 제작되었다. 성종 때가 아니라 태종 때야. 태종 때. 중화의식이 반영되어. 이건 맞지. 왜? 혼일강류도라는 중국 학자가 그려놓은 지도가 있거든. 그걸 가져다가 우리, 일본 이걸 삽입을 했어. 이게 이회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태종 때. 그래서 중화사상이 반영되어 있다. 이건 맞아요. 태종 때야. 틀렸어. 이 지도는 원의 세계대를 참고 여기 한반도 일본을 첨가했다. 그래서 역대국도 지도라는 표현이 붙는 거야.
3. 이 지도는 필사본이, 원본은 없어요. 원본은 남아있는 게 없고 필사본이 있어. 이게 옮겨 쓴 거. 이 지도의 필사본은 현재 일본에 현존하고 있고 이 현존하는 지도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지도라 할 수 있다. 그렇지. 혼교사라는 사찰에 있는 게 있고 류코코 대학이라는 대학에 있는 게 있어. 이게 두 개가 남아 있는데 류코코 대학에 있는 건 비단다 그려놓은 거고 혼교사라는 사찰, 이 교토에 혼교사라는 사찰에 있는 건 한지, 종에다가 그려놓은 거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명한 건 류코코 대학이 갖고 있는 비단에다 그린 혼일강력 때 구토지도야. 현존, 동양에서 만든 지도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지도다 하는 의의가 있어. 현존 동양 최고의 세계 지도다 하는 의의가 있어. 현재 일본에 있어. 임난 약탈물로 추정을 해요. 추정이야. 증거가 없어. 4. 중국과 한국을 크게 그리고 유럽, 아프리카 등은 상대적으로 작게 그렸으며 아메리카 대륙은 그려지지 않았다. 그렇지. 발견되기 전 얘기이기 때문에 맞죠. 틀린 건 1번 문화. 다음 13번. 다음 자료는 어떤 책의 서문인데 이 책 편찬 취지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닌 걸 찾아라. 오방은 동서남북중. 오방. 모두 성질이 다르고 천리면 풍속이. 그리고 문자적으로 봐. 병도 약도 마땅히 방문을 달리하고 구차하게 중국과 같이 할 필요가 없고 뭐야? 자주성 얘기지. 자주성. 이 책이 이거 그냥 듣기만 해. 시험 나올 가능성은 없어. 향약 재성 집성방이라는 책이야. 향약 집성방이라는 책이 언제 나왔다고? 세종이지. 근데 이건 세종 때 책이 아니야. 공양왕 때 책이야. 조선조 개창 인물 중에 하나의 권근이라는 사람이 있어. 권근. 권근이 쓴 향약 재생 집성방이라는 책 서문에 나오는 거야. 그게. 그 책은 굳이 기억을 안 해도 돼. 여하튼 자주성이야. 자주성. 1. 기기도서를 참고 거중기를 제작한다. 자주성하고 관련 없는 걸 찾으랴. 그치? 기기도설. 청나라의 테렌즈라는 사람이 만든 걸 참고해서 기기도서를 참고해서 거중기를 제작하였다. 자주성하고 관련이 없지? 그럼 무슨 크레인이 꼭 자주적이다 이럴 필요 없잖아. 하여튼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럼 나머지가 다 자주성하고 관계가 있으면 되는 거야. 아까 정리한 거하고 관련된 2. 농부들의 실제 경험담. 우리나라 농부들의 반영한 농사가 편찬되었다. 농사직설. 대표적으로 정초에 자주성이 돼. 그리고 원의 수시력이라는 달력, 아랍의 회력이라는 달력을 참고 한양, 서울을 기준으로 우리의 역법을 만들었다. 칠정산. 수시력을 참고 내편, 회력을 참고 외편. 그래서 칠정산 내편. 네. 칠정은 월화수목금토일이고. 4. 우리나라 시문주에서 빼어난 것을 골라서 우리나라 시모음집 동문서를 만들었다. 누구? 서거정. 그러니까 2, 3, 4는 다 자주성이야. 1번은 자주성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틀린 건 1번이래. 다음 14. 다음 자료는 조선시대 편찬된 책의 가상 광고지다. 이 책이 처음 편찬된 시기 문화적 경향은 즉 뭐야? 삼강의 필두지. 어느 임금? 세종 때. 세종 때. 설날 때 영화 하는데 이거 하대. 공공의적 1편. 그 공공의적 1편이라는 영화가 이거하고 관계가 있어. 공공의적 1편이. 이건 1428년 경상도 진주에서 김하라는 애가 용돈 한다고 아버지를 때려서 죽인 사건이 벌어져. 그래서 세종이 충격을 받았어. 그래갖고 쓰게 한 책이 저 삼강행실도야. 이게. 공공의적이라는 영화는 2002년인가. 박한상이라는, 지금도 교도소에 있는데, 박한상이라는 애가 하도 속을 새기니까 아버지가 한의사인데 미국 유학을 보내버렸어. 그런데 용돈을 그때 돈으로 3천만 원 받았대. 80년대 말. 한 달에 3천만 원 썼대야. 엄마를 협박해가지고. 근데 왔다가 아버지한테 걸렸네? 엄마가 몰래 줬는데. 카드를 이렇게 줘버릇했는데. 아버지한테 걸렸네? 아버지한테 혼났어. 그래서 나가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어머니 의문에 부르면서 엄마 아버지 죽였지. 그래 발각을 당했다고. 그게. 그 엄마가 그 자식 이렇게 칼로 찔르다가 손톱이 예리해서 날리는 바람에 손톱을 입에 물은 게 그게 밝혀지는 바람에 결국은 아주 유명했던 사건이야. 박한상이라는 놈. 지금 현재도 교도소에 있어. 28년이니까 몇 년형 받았을 거야. 이게 실화야, 실화. 그래서 그걸 영화한 게 공공의적이라는 영화야. 그게 세종 때 삼강의술하고 비슷한 얘기야. 그게. 이 책이 처음에 편찬된 시기, 즉 세종조 15세기.
1. 서당 교육이 보급되고 서민 문화가 발달했다. 이건 조선 후기. 이 양반전 회생들 중에 한문 소설이 널리 읽혔다. 조선 후기. 3. 창과 사설로 가는 판소리가 성행하였다. 조선 후기. 4. 훈민정음이 창제 등 민중문화가 크게 발달했다. 이게 15세기지. 예. 설순의 삼광행실도. 이래. 설순이라는 사람은 이게 위그르게 사람이야. 위그르게. 오랑캐 쪽에 오랑캐 쪽. 이 설순의 할아버지가 고려 말의 귀한 인물인데 아버지가 유명한 요동정벌을 사전에 알려줘요. 명나라 태조 주원장이가 요동정벌을 계획하는 걸 이 고려 정권에 알려줘. 그러면서 그걸 계기로 고려를 귀화를 해. 그래서 이 사람이 조선족 관리가 됐어. 이 설장수라는 사람이 설순의 아버지가. 그래서 조선의 사역원 창시자가 됐어. 역관양성소를 처음 만든 사람이 설순의 아버지. 그 설순이 주도하에 나오는 게 삼광행실도라는 책이에요. 조선 세종 때. 자, 15번. 밑줄 친 이들이 정치를 주도하는 시기. 이들은 조선 건국에 반대했던 온건파 사대부 계열로 특히 길제의 학통을 이은 사람들이다. 이들을 일컬어 뭐라고 그래? 사림이죠. 사림. 자, 사림에 관하여. 1. 자주의식을 표출하는 악장문학이. 이건 15세기. 관학파, 즉 훈구파 얘기야. 2. 세계지도인 혼일강리도. 이것도 15세기. 태종 때. 3. 가람은 사찰. 가람과 주택 양식이 결합된 서원 건축이 발달한 시기다. 이게 16세기죠. 사림 시절. 사림 낭반의 세력 강화 수단 서원. 이 서원. 4. 한양을 기준으로 한 칠정산 15세기. 맞는 건 3번 문항 하나. 다음 16번. 도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도첩제란 승려증 얘기야. 승려수 제한 조치. 누가 실시한? 태조 이성기가 실시한. 자, 숭유억불의 원칙하에 1. 승려의 허가제로 억불책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그렇죠. 2. 태조 때 실시되었고 오늘날로 따지면 교육부인 예조가 관할한다. 되겠는가? 예조가 관할한다. 모르면 그냥 그런 게다 해. 태조 때 실시됐고 맞잖아. 예. 모르는 건 답이 아니라니까. 고려도 도첩제가 있어. 고려도. 왜? 스님은 귀족에 준하는 대접을 한다고 그랬지. 근데 질 떨어지는 놈이 이 스님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스님의 자질, 능력, 자질을 통제하기 위해서 도첩제를 줬어. 승려증을 줬어. 고려도 도첩제라는 게 있어. 억불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 물 관리하는 거예요. 고려는 물 관리하는 수단. 3. 승려수를 국가가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다. 그렇지. 4. 성종이 폐기하여서 출가가 비교적 자유로워진다. 출가가 어려워져. 승려는 불법이 돼. 불법. 그래서 보따리 싸갖고 산으로 튀지. 산중불교가 돼. 지금까지 산에 계시잖아. 4번은 항 틀렸어. 도첩제 조차 폐지했다. 승려 제한했다가 승려라는 자체를 없애버린 거지. 예. 그래서 그 앞에 말은 맞으나 뒷말이 틀렸어. 다음 이제 17.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실시한 정책. 예조에서 아래기를, 지금부로 교육부에서 아래기를 부모 친척 사유를 적어서 승록사, 불교 사찰의 사물을 보는 관청을 승록사라고 그래. 승록사는 예조에 보고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다고. 즉 억불책. 1. 국사 왕사 제도를 뒀다. 이건 억불책이 아니지. 숭불책이야 이건. 보호를 등용 승려 과거 승과를 시했다. 불교 진흥이지. 숭불이야. 세조 석보상전을 편찬 불경을 간행하는 간경동원을 뒀다. 이것도 뭐 15세기 불교 진흥이야. 15세기 불교 진흥 군주 세조, 16세기 불교 진흥 군주 명종 이래. 4. 선종사찰, 교종사찰 18사, 18사 도합 36사만을 인정한다. 이게 누구냐? 세종. 아울러 승록사 폐지. 한다고. 승록사 폐지. 이게 세종대왕이야. 억불책의 일환이야. 태조 이성계는 도첩제. 태종은 242개 사만. 그리고 사찰이 갖고 있는 토지와 소속 노비는 몰수. 그러니까 사찰 경제력을 죽이는 거지. 세종은 한술 더 떠서 36사 인정. 그렇지. 성종은 도첩자 조차 폐지. 이렇게 한다고. 억불하는 얘기. 그런데 불교가 조선 통치념에 위배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민간에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통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건 4번. 다음 18번. 다음 같은 우리나라 전통 지리학이 한국사 전개 과정에 미친 영향이다. 틀린 거. 도선이 그럼 뭐요? 풍수도참 얘기지. 도선 나오면 그 얘기야. 틀린 거. 1. 묘청이 서경천동을 일으키는데 영향을 끼친 사상. 되죠? 고려시대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는 초제. 초제란 도교야. 하늘 별자리에 대한 제사. 해달별에 대한 제사. 유식하게 일월성신 이러는데 도교야. 3. 조선전기 서경을 중시하여 북진정책을 추진하는 사상. 뭐 서경 길지설. 묘청이라는 애가 이용을 하잖아. 4. 조선중기 양반들에 관해서 산에 관한 소송, 산송 문제하고 관계가 있다. 뭐 명당짜리. 명당짜리. 산송이라는 건 명당짜리 찾기운동. 풍수도참에 입각해서. 그래서 1, 3, 4는 풍수도참인데 2번은 도교야. 2번은. 그래서 2번 문항이 틀려. 다음 문제 19. 조선 초 토속신앙, 소위 민간신앙, 토속신앙에 관한 얘기다. 틀린 거. 1. 서격사라는 관청은 제천행사를 주관한다. 제천행사란 초제 주관한다. 이 소리야. 고려도 소격사가 있었어. 소격전이라고 그래서. 2. 무당을 국가에서 채용, 각종 행사에 이용하였다. 그렇지. 성수청이라는 걸 줬어. 해를 품은 달, 뭐, 그런, 뭔가, 드라마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오더만 보니까. 예. 원래 이 성수청이라는 건데, 성수청을 통제하는 데가 동서활인서라는데, 동서활인서가 통제를 해. 예. 왜? 기우제를 지낸다든가 이런 거, 그 무당이 국가제사에 이용이 됐어. 예. 3. 도교는 물을 존중하고 하늘에 대한 제사를 중요시했다. 그래서 존재가 유지가 되게 된다. 그렇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유교의 약점 보완 이런다고 그랬지. 유교의 부족한 면을 채워서 살아남았어. 예? 문을 숭상하는 유교사에 물을 한다고. 사대주의적 시각을 보이는 사회에 하늘을 통한 천 민족주의식이 이런다고 살아남았어. 4. 중화를 존중하는 해서 화의사상에 의거 단군조선보다는 기자조선을 중시하였다. 이건 조선 중기현상이야. 초기현상이 아니에요. 기자중시는 율곡이의 기자실기로 대표되는 조선 중기현상이야. 그래서 4번 문항이 틀려. 다음 20번. 조선시대 불교, 도교, 민간신앙 전체 다 중 맞는 얘기. 가. 조선초 불교를 정비하는 것은 국가 재정 확보라는 측면도 있다. 아까 태종이 실시한 뭐 사찰이 갖고 있는 토지와 노비물수. 이게 재정 확보치기. 왜? 사찰 토지는 면세라거든. 그러니까 세금 내라 이거야. 나. 불교는 국가가 통제하였고 억불 왕실의 신앙으로는 명맥이 유지된다. 그렇지? 그래서 내불당을 만들고 막 이런단 말이야. 세종대왕도. 다. 세조는 간경도감을 설치 불교 경전을 한글로 번역하는 간행작업을 하기도 하였다. 그렇고 아까 나왔었어. 라.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사대주의 정책에 의해서 제천행사는 소멸되게 된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사대 정책에 의거해서 제천행사는 소멸되게 된다. 그대로 유지돼서 지금까지 와. 만이산 초제. 틀렸고. 마. 유교적 합리주의가 확산되면서 풍수설은 약화된다. 약화되는 게 아니라 16세기는 더 성행을 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뭐가 나온다고? 산송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조선조 16세기 이 관동별곡을 보시면 관동별곡이 거기가 뭐요? 임금에 대한 충성, 유학적인 시각. 그렇지? 그리고 또 나머지 반은 뭐요? 자연찬미. 이렇잖아. 도교적 색채. 그렇지? 그게 유행하는 시절이야. 16세기가. 그러면서 16세기 살인, 관련운자들에 의해서 다음 때 왜 훈구파가 장기 집권을 하니까 우리가 권력 잡자. 그래서 뭐 예송이래. 풍수도참. 16세기 예송, 명당짜리 찾기운동이 강화가 돼요. 양반이. 그걸 배경으로 한 얘기야. 그래서 맞는 건 가나다예요. 가나다. 즉 1번. 다음 21. 성종 때 간행된 동국여지 승람에 대해서 틀린 얘기. 신증 동국여지 승람 앞부분에는 우리나라 조선 팔도, 전도라고 그래. 조선 전체도에서 원래는 팔도도라는 거야. 조선 전도가 팔도 총도라는 이름으로 수록되어 있다. 모르면 그냥 그런 게 비다요. 이 성종 때 간행된 팔도 지리지의 동문선 중에서 뽑은 시문이 시모음집시 이 일부 합하여져 있다.
3. 이 책은 수차례에 걸쳐서 보충되었고 다시 중종 때 보충된 새롭게 증가한 신증 동국여주 승남이라는 이름하여 편찬 오늘날까지 전한다. 그러니까 동국여주 승남은 사라지고 뭐 신증 동국여주 승남이 남아있는 거야. 그 소리야. 4. 내용은 조선전기 부국강병과 중앙집권 정책의 영향으로 행정, 경제, 군사적인 면이 강조되고 인물과 풍속에 관한 내용은 소홀해진다. 인물과 풍속에 관한 내용은 소홀해진다. 요게 틀렸어요. 어떻게 돼? 강조돼요. 예. 그러면 신증 동국여주 승남은 뭐가 추가가 되냐? 인물은 인물인데 유교하고 관련된 인물.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야. 그리고 역시 유교하고 관련된 인물이 누구? 효자. 그리고 연려. 이런 사람. 예. 그래서 4번 문항에 빈얘기가 틀려. 빈얘기. 나머지 다 맞는 얘기야. 모르고 저러는 얘기는 그런 게 비다고 넘어가는 거야. 22. 가나다에 대해서 세종 때 이전에 사용했던 원나라 달력, 원나라 역법인 수시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역법인 나를 만들었는데 조선 후기에 이르러 역법에 오차가 생김을 알았다. 그럼 그 세종 때 나 뭐야? 질정사한 한다고. 그 때문에 당시 청나라에 시행하였던 다를 채용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다란 시한력 이런 거야. 원의 수시력, 나는 질정사한, 다는 시한력 얘기야. 자, 역법에 관한 설명이야. 틀린 것. 나 질정사한, 서울을 기준으로 천체 운동을 계산한 달력, 역법이라 할 수 있다. 그렇죠. 이 나 질정사는 가 원의 수시력과 이슬람 회력을 토대로 만든 역법이다. 그렇지. 그래 질정산 내편 이런다고. 3. 다 시연력. 조선후기 김성문의 노력에 의해서 도입된다. 김성문의 할아버지요. 김성문이 아니고 김성문의 친할아버지. 누구? 김육. 대동법으로 유명한 분이야. 김육에 의해서 도입됐어. 김성문은 뭐로 유명하냐? 뭐로 유명해? 지전설, 지동설로 유명해. 지동설로. 역학도해라는 책자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지동설을 공식적으로 주장한 인물이야. 그 집안이 이제 과학에 관심이 많았던 집안인가 봐. 그래서 할아버지 영향을 받는 거지. 김성문이라. 그래서 이 김성문의 지전설을 받아들인 사람이 유명한 누구야? 이익. 그리고 이익의 친구인 홍대용. 그런다고. 그리고 나중에 안정복.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익의 제자인. 4. 다는 시연력, 서양선교사 아담살이 만든 거다. 그렇지. 그래서 그 역법이고 세 개야. 이 역법은 편찬 의도가 뭐라고? 농업진흥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이게 제일 중요해. 농업진흥, 천문역법은 농업진흥 왕권 강화. 답이야. 다음 23. 조선 전기 편찬된 병법, 군사학 서적. 틀린 거. 1. 진법 혹은 뭐 진도 이래. 같은 말이야. 진법을 그려놓은 지도에서 진도 이런 거야. 진법, 정도전이 요동정벌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 만든 부대 편성과 훈련에 관한 내용의 병서다. 2. 총통등록, 세종 때. 유명한 이 최무선의 아들 최해산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화양무기의 제작 사용법을 정리한 병법서적이다. 국가 최고 군사기밀이라고 했어. 예. 3. 동국병감, 고조선에서 고려말까지 30여 차례에 걸친 한반도의 전쟁사를 정리한 전쟁사 책자야. 전쟁의 역사. 4. 무해도부 통지. 왕의 명령에 따라 편찬된 종합무해서라 할 수 있다. 몇 번이 틀려? 4번. 왜? 시기가 안 맞아. 시기가. 그렇지. 무해도부 통지는 정조야. 정조. 조선 후기야. 질문에 조선전기 이렇게 돼 있어. 내용은 맞아. 내용은 맞는데 시기가 안 맞아. 무해도부 통지는 고구려 전통무예 12기, 그리고 사도세자가 만든 무예 8기 이런다고. 그리고 마상, 말 타고 칼질하는 거, 마상무예, 이건 정조가 만든 거야. 4기, 도합 24기를 만들었어. 그리고 오늘날 충주로 대표되는 이 무해도부 통지야. 이게 여기에 참여한 인물에 유명한 이덕무라는 학자가 있고, 박제가라는 학자가 있고, 초정박제가는 박제가 서다 출신에. 그리고 이걸 그린, 이거 차렷 따서 이러면 그리할 거 아니야.
임금이 앉아서 그릴 수는 없잖아. 유명한 단원 김홍도가 있고. 그럼 그리려면 누군가 모델이 있어야지. 그래 훈련동안 교관인 유명한 백동수라는 인물이 있고, 백동수는 이덕무의 처남이에요. 많은 이들이 참여를 했어. 무예도보 통치 그런 거야. 우리나라 종합무예서지, 전통무예서. 내온맞이나 시기가 틀려. 시기. 조선 후기야. 정조 때야. 24. 다음 유적 유물에 관하여. 첫 번째는 첨성대. 어려운 건 내가 할게. 두 번째는 뭐요? 두 번째 게 뭐야? 건물 기둥만 있네. 뭐야 저게? 국사교과서에 있어. 이거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어. 뭐? 고려첨성대. 두 번째는 게 고려첨성대. 세 번째 있는 건 이거 뭐라고? 아니 저건 뭔지는 내가 할 테니까 어느 임금 때 이게? 태조이성계. 그렇지? 태조이성계 때 유일한 문화재. 태조이성계 문화재가 얘 하나밖에 없어. 이게 천산열차 분화지도. 동서남북의 하늘 별자리를 돌에 새겼다. 이게요. 각석이라고 해서 돌에 새겼다.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이 갖고 있는데 류방택이라는 학자가 그린 거예요. 이게 한양을 기준으로 하는 하늘 별자리. 천문도예요. 천문도. 예? 자. 공통 배경. 기억.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이건 지도지. 니은. 국왕의 권위가 하늘에 닿아있음을 뜻한다. 그렇지? 천문역법은 아까 뭐라고 했어? 농업진흥, 왕권강화. 이랬어. 결국 그 얘기야 이게 지금. 디귿. 농업을 중시하는. 그렇지? 그래서 니은 디귿이야. 니은 디귿. 천문이 나왔다든지 역법이 나왔다든지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농업진흥, 왕권강화를 위해서. 이게 답이야. 농경국가니까. 2번이네. 다음 25. 조선전기 건축에 관하여. 틀린 거. 15세기는 궁궐, 관청, 성문, 학교 등 건축이 중심이 된다. 그렇지? 초기니까. 2. 16세기는 사림의 정치적 진출과 함께 서원 건축이 발달한다. 예를 들어서 도산서원 같은 거. 화려하게 질 필요가 없잖아. 학교 건물이니까 단아하게 지면 돼. 검소하게. 유기적 검하게. 그래서 공포를 뭐로 쓴다고? 가짜 공포, 입공포라는 걸 쓴다. 이랬어. 3. 불교와 관련된 건축물로 16세기에 만들어진 원각사지 십승석탑이 대표할 수 있다. 원각사지 십승석탑은 15세기 세조 때 만든 거예요. 16세기 아니고. 4. 국왕의 권위를 높이고 신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건물의 크기와 장식을 제한한다. 이랬고. 그래서 왕이 아닌 자는 100칸짜리 집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최대 99칸 집. 내가 백종원이하고 같이 살았거든? 예산에서. 난 몰랐어. 백종원이라는 애를 몰랐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기더라고. 근데 그 누나를 알아. 누나가 나랑 동갑이라 그 누나를 아는데 그 아버지가 충청남도 교육감을 했어요. 부정축제로 잘렸어. 근데 그 사람한테 상을 받았는데 찢어버렸다니까? 재수없잖아. 부정축제로 잘렸어. 백승탁이라고. 충청남도 교육감 받았는데.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공무원 하셔서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 예산에서 살 때 99칸 집에 살았어. 근데 그 99칸 집인데 한 5, 60칸 정도가 남아있었어. 그때 당시에. 그 나머지 없었는데 과수원으로 변해 있었고, 우리가 과수원으로 변해 있었고 한 5, 60칸이 남아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 옆에 우리가 4칸인가 썼고 그 4칸인가 5칸 쓰는 집이 그 백신의 집이라는 걸 어렸을 때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때까지인가 거기 살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그 백모식이더라고. 어떤 애가 사고 치고 다니는 놈이 엄청 빨빨 그리고 다니더니 그리고 온 집 벽에다가 그림 그려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어. 다락방에도 그림 그려 있고 그 내가 속 어린 마음에 이거 뜯으면 나중에 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양심에 찔렸어. 놔뒀어. 양심에 찔렸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추사김정인의 집안이더라고. 그거 알고 나서는 아깝더라고. 그 누나가 그 얘기를 해. 자기도 자기 아버지한테 들었대. 추사김정인 집이라는 걸 들었대 나중에. 추사김정이가 아주 대단한 명문 거죽 집안이거든. 할아버지가 저기라고 있잖아. 왕 사위라고 있잖아. 영조. 예산 사람들이. 그래서 건물의 크기와 장식의 제한 이런 거 있죠. 성리학의 차별론에 있겠다. 철저하게 차별. 조선은 하여튼 차별 안 하면 조선이 아니야. 철저한 차별이야. 예? 그래서 틀린 건 3번 문항. 26. 인쇄와 관해서 이번에는 조선 초 계민년에 만드는 활자 계미자, 경전에 만드는 활자 경자자, 갑인년에 만드는 활자 갑인자 등이 주조되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갑인자는 알아야 된다고 그랬지. 경자자 갑인자는 세종인데 이거 말고도 활자가 많아요. 이거 말고 많은 임금이 활자를 많이 만들었어. 많은데 그 중에서 갑인자 가장 빼어나. 세종 때. 뭐 옆에다가 식자판 조리법. 식자판. 컴퓨터 자판. 식자판 조리법. 쉽게 얘기하면 고정장치. 안 흔들리게 하려고. 장형실의 아이디어예요. 세종 때. 그래서 이 갑인년에 만든 활자로 찍은 책이 예뻐요. 안 흔들려갖고. 갑인자를 기억하고 있으면 돼. 어느 임금이라고? 세종. 연도는 필요 없고. 이 목판은 활자에 비해서 여러 종류의 책을 쉽게 찍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쉽게 못 찍지. 한 번쯤은 상황 종료 아니야. 예. 활자가 쉽게 찍지. 활자. 넣었다 뺐다가 가능하니까. 이건 반대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3. 불국사 석탑. 원래 3층 석탑. 발견된 무구정강 대다란의 경우는 목판을 찍은 불경으로 신라 인쇄기술이 높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그렇지. 어느 때 나왔다고? 통일신라 때. 삼국시대 신라가 아니고 어서 불국사 3층 석탑에서. 현존 최고의 목판 인쇄물이다. 이런 의의를 갖고 있어. 4. 현존 최고의 금속 활자본으로 청주 흥덕사가 간행한 직지.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 뭐 그렇고. 틀린 건 2번. 다음 27. 다음 보고서에 나타난 공예품. 저게 뭐요? 청자백자 중간이야. 과도기. 청색에서 백색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뭐 아이보리색. 그렇지? 이걸 뭐요? 청색으로 분바르트한 도자기. 뭐라고 그래? 분청. 분바른. 청색으로. 분청, 사기. 이렇게 불러. 도기, 사기, 자기. 이건 알 필요 없어. 그냥 굽는 온도에 따른 구분법이야. 그거 물어보진 않아. 1. 담백함과 순백의 백색, 고상함을 풍겨 선비들이 애용하였다. 뭐요? 순수백자, 순백자. 선비 지도를 뜻해. 백색고기야. 이 뜻이야. 그래 누가? 사립양반이. 선비, 사립양반이. 16세기. 사립양반이 선호를 했어. 이 그윽한 색과 다양한 형태를 지녀서 전라도 강진, 부안이 생산지로 유명하다. 이건 뭐요? 고려 청자. 고려 청자의 생산지는 전라도고 조선 백자의 주 생산지는 경기도예요. 경기도 여주 이쪽. 지금 그래서 거기 여주에 들어가면 이 가마가 있는데 많아. 3. 소박하고 천진스러운 무늬가 어우러져 있으며 16세기부터 점차 그 생산이 준다. 그러니까 쇠퇴한다 이 소리야. 소박하고 천진스러운 후졌다 이 소리야. 후졌다. 초기 작품이라 후겨. 구성비가 잘 안 맞잖아 보면. 4. 나전칠기 은입사공예에서 사용된 기술을 응용하여서 무늬를 새겼고 12세기 중엽에 나타났다. 뭐냐 이게? 어? 아 고려청자는 고려청자인데 뭐요? 상감청자. 저 앞에 설명한 게 상감기법이라는 거야. 그릇 표면에 글씨나 그림을 그리는 양식. 그러니까 상감이래. 상감기법에 입각한 푸른색 자기. 그래서 상감청자. 이렇게. 그래서 분청사기에 해당하는 건 3번. 다음 28. 다음 중 조선 문화예술에 관한 가장 적절한 1. 궁중음악이라는 오늘날 우아한 음악에서 악의 종류로 가사, 시조, 가곡 이외에 각 지방의 민요, 판소리 등이 있다. 궁중음악인데 판소리가 나오면 안 되지. 판소리는 노동요인데 민요야 민요. 그것도 전라도 일원에서만 유행한 민요야. 조선조 후기에. 그렇다고 이게 말이 안 맞잖아. 이 안견은 모유도 원도를 통해서 우리나라 산천의 아름다움을 사실적으로 그렸다. 목문 뭐야? 꿈 가운데. 꿈꿔는데 무슨 사실이야? 택도 없는 소리지.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세계 어디야? 무릉도원이야. 이상세계를 상상적 낭만화야. 상상을 해서 그린 거야 이게. 상상을 해서. 사실하고는 전혀 관계없어. 저 사실하는 건 뭐야? 진경산수하지. 사실이라는 표현이 나오려네. 18세기 진경산수해. 3. 궁궐, 관아, 학교 건물이 발달했던 고려시대와 비례해서 아니지. 이건 조선 초액이야. 고려가 아니고. 4. 15세기 고려자기 비법을 개성한 분청사기가 유행하였으나 16세기에는 백자가 성행하게 된다. 그렇지. 그래서 청자에서 중간 과도기인 분청사기. 16세기 백자. 그리고 조선 후기
뭐 백색 바탕에 청색으로 그렸다. 뭐라 그래? 청아백자. 이런 게 이렇게 넘어가. 그래서 합당한 설명은 4번 문항 하나예요. 4번. 쉬었다가 조선 후기 정치, 근대 태동기 정치 그거 할게.